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듣는 사람도 아마 이게 0.2초도 늦을 거예요. 아마 동영상을 보면. 이 책은 리마인드라고 해서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 거의 판례를 안 듣는다고 하지만 실질은 판례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2문제는 작년에 기출된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에 기출된 건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에게 주어지는 시험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작년 시험 문제를 주고 이걸 그대로 카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수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같은 판례. 그래서 작년에 특이한 판례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들어갔던 판례가 올해는 좀 나오기는 어려울 건데, 그걸 빼고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고 제가 문제를 풀어봅니다만, 문제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쭉 따라오면 얻어가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이거 빼고는 아마 판례가 나온다면 한두 개 정도는 신판례가 들어갈 수 있어도 거의 이걸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상당히 듭니다. 자, 한번 봐보자고요. 천천히 볼 건데 42문제니까 전체적으로. 자, 첫 번째 한번 봐볼래요? 민법 총칙에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들어와 있는 거. 여기에는 지금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을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올해 좀 단속 규정은 좀 기억하고 가세요.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 범위는 좀 체크하고 가세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중개보수거든요. 요 중개보수 요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중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초과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약정은 한도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7년도에 나오고 나서 판례가 계속 반복되는 판례인데 옆에다가 일부 무효라고 쓰시면 돼요.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 판례입니다. 얘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 규정 동그라미, 초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초과 범위 내에서만 초과된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되고 전부 무효가 된다 그러면 X가 되고,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인과 직접 거래 행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에 해당되죠. 여기 밑에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얘는 유효예요. 그래서 여기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은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구별할 때. 아니면 여기 판례 볼 때에 꼭 좀 한번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 중개 수수료한다, 중간 생략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가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거, 전매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요 중개 직거래하는 거 있죠. 개공. 요거 직거래하는 거, 이런 부분들, 거래, 이런 부분들은 단속 규정을 한번 체크하고 시험장에 가세요. 여기 41번으로 좀 위험성은 있긴 해요. 이 문제가. 그거 하나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3조에 해당되는 거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러 요 근래에 나왔던 다른 시험 문제까지 다 지금 집어넣어놨거든요. 요 문제를 간단히 보면 요 문제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7회인가 8회 때인가. 요게 선풍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질서. 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요 부단히 변천한 가치 판단에다 요거 하나 좀 체크해 놓으세요. 어떤 고정적 개념이 아니라 부단히 변체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03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유연지 무연지를 구별할 때는 법률 행위 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여기서는 이 부분하고요, 요거 하나 정도 하고 요거 하나 정도 두 개를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질서는 계속 변천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5년 동안 빠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 부분이거든요. 103조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쭉 나와 있는데 포인트만 좀 잡아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전통사찰 조지직 요거 좀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 용서대가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해외 파견 근로자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해 놓으세요. 이따 해외 파견 근로는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 법정, 요건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다른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법정 지상권을 건물의 소유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하는 행위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분리시켜 가지고 양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지상권하고 요게 지상권이잖아요. 이건 지상권이고 이건 지상물이거든요. 그럼 두 개가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건 부종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지상권은 내가 갖고 지상물은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 법정 지상권도 두 개를 분리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 요거 정도 조심하고 계셔야 돼요. 부종성이 없으니까 분리가 가능하다. 요 체크 꼭 해 놓으시고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통정의 표시, 강제집행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103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계속. 요 비자금은 너무 유명하죠. 요 비자금 동그라미.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후라는 걸 동그라미 치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103조 위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정도를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치고요. 양도소득세나 다른 시험은 여기가 상속세가 나왔었어요. 상속세를 이렇게 포탈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양도소득세, 상속세 나오면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구본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다른 시험은 나왔어요. 원래는 매매에서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해요?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누가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매수인이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얘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수인이 그러니까 매수자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도 103조 위반이 아닌데 요게 아직 우리 시험에 배정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보이신가요? 여긴 너무 잘 알고요. 투기 목적,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인데 요것도 다른 시험은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배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여기까지 좀 포인트 잡아서 기억을 하시고 103조에 해당되는 건 동그라미 워낙 많이 유명하죠. 공무원 직무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허위 진술을 동그라미 치세요. 허위 진술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103조 위반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효력 규정이면서 103조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게 효력 규정, 강행 규정, 효력 규정에 해당이 되면서 플러스 103조에 해당이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요 투자 수익이요. 요 손실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투자 수익 약정, 투자 수익 약정을 보장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103조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회사에다가 얼마 투자하면 내가 원금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103조 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진정서 제출 동그라미 치세요. 진정서 제출하는 것도 취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103조 위반이고 5번에 보험금 동그라미 칠래요. 이 보험금이 나오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3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여기 변호사 아닌 자 여기 동그라미요. 변호사 아닌 자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이거든요. 이자 약정인데 그게
초과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이자 제한법의 초과는 여기는 만약에 피해자 있잖아요. 불공정처럼 이 피해자는 얘가 반환 청구가 돼요. 103조 위반이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되고 여기에 폭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요게 약간 좀 삐딱한 형태가 있습니다. 104조처럼 그런 게 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상속인데 피상속인데 여기 밑에 적극적 기망을 체크하시면 돼요. 적극적 기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적극 가담한다는 의미예요. 적극 가담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첩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첩계약인데 여기는 첩계약을 혹시 단절하면서 그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해제 조건이 나오면 무효라는 거. 요 해제 조건을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건 103조 위반이 되거든요. 해제 조건 이 단어가 나오면 요걸로 힌트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윤락행위는 당연히 103조 위반인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요. 요거 그 다음에 과도한 위약벌도 좀 요 근래 좀 잘 보여요. 다른 시험에서는 과도한 위약벌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3조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할 때에 요 정도는 꼭 좀 읽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 문제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밑에 판례가 나온다고 밑에 판례 쭉 정리해 놨거든요. 판례를 보시면 보이죠? 그럼 여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판례를 먼저 봐보세요. 밑에 검은 부분 거기 보면 강제집행 보인가요?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자, 위약벌 약정은 103조 위반이죠. 위약벌 약정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럼 비자금 보인가요? 비자금? 비자금도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해외 파견된 근로자 보이죠? 자, 이 해외 파견 근로자입니다. 요것도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 요건 뇌물이거든요. 뇌물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103조 위반이 돼요. 그렇죠? 그럼 자, 요걸 다시 문제로 넘어와 볼게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요건 지금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103조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할 때에. 자, 1번에 보면 키워드가 강제집행이거든요. 강제집행은 103조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디에 있어요? 과도한 위약벌 보인가요? 요거? 요게 과도한 위약벌. 요게 좀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혹시 여기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차하는 약정 보이죠? 지금 여기는 비자금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죠?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비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뇌물로 받은 소극적 은닉하기 위한 것 여기 옆에다가 비자금 이렇게 써놓고요. 이 표현 방법을 잘 보세요. 표현 방법을 비자금이 없으니까 아닌가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뇌물로 받은 뇌물로 받은 금전을 은닉하는 게 비자금이에요. 같은 판례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해외 연수라는 말 보이죠? 요건 체크.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 동그라미 치세요. 공무원의 직무 해가지고 여기에 103조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여기 기업, 그렇죠? 그 다음에 뇌물로 받은 비자금, 요거요. 비자금은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무효는 무효지만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가는데 요것 정도, 디귿 정도 표현 방법을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요게 항상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꼭 좀 하나 체크를 하시라라고 하는 거. 정답은 여기가 뭐죠? 잠깐 요게 이거 잘못됐네. 기억 디귿 니을인데 2번이잖아요. 맞아요. 이 책의 오타는 요 하나입니다. 이 책의 오타는 딱 요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 검토를 다 했어요. 전체 오타 하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오타 자체가 아예 없어요. 부사도 없고. 요 지문 요 정답만 2번인데 요것만 1번 아니 1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그것만 바꿔 놓으세요. 밑에 답이 보이죠? 1번에. 그걸 2번만 고쳐 놓고 나머지는 오타 없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아셨죠? 자, 2번을 한번 봐 볼게요, 이제. 자, 문제도 한번 봐 보세요. 2번 문제도 자, 들어오시면 이제 거꾸로 한번 가 볼게요.
요걸 문제를 먼저 보고 밑에 판례를 읽어볼게요. 그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으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번에 보면 도박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했다. 대차가 빌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얘는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니까 요건 쌍방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건요. 근데 혹시 도박자금에서는 혹시 그 도박자금 변제를 위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기억나죠? 그건 조심하세요. 변제 도박자금이에요. 도박자금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이다라고 하는 거. 요건 유효무효. 얘는 유효해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도박자금 변제를 위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이에요.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이렇게 나오면 유효인 것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반사의 질서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여기는 포인트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다른 건 없이 요거 항상 써놓거든요. 강행규정하고 103조하고 104조 있잖아요. 요 세 가지 형태는 여기는 뭐라고 해요? 항상요. 절대적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한테도 선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친구들은 무효행위 추인 제도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표현 대리가 돼야 안 돼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죠. 표현 대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강행법규 103조를 위반했느냐.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걸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한다 그러면 X가 돼요. 주장할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조심하고요. 여섯 번째는 요거였죠. 어떤 거였냐면 무효행위 전환이 있었어요. 요 전환인데 전환은 103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몇 조는요? 104조는 되거든요. 불공정 법률행위가. 그래서 요 정도를 모아놓고 보시면 좀 편해요.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될 부분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2번이나 요 3번. 3번이 나오고요. 이번에 어떤 시험이 나왔냐면 요게 나왔어요. 타시험에서. 요게 그래서 당사자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거든요. 요것 정도는 한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항상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 강박을 좀 체크해 주실래요? 세 번째는 강박 동그라미. 강박은 지금 얘는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고 그 다음에 107조 비진이 아니에요? 비진이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강박은 일단은 뭐가 돼요?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 취소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강박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본처가 남편의 과거의 부척 관계를 용서한다라고 돼 있죠.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부척 관계를 용서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건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정답인데 그럴싸해 하면 5번 봐보세요. 법률행위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할 때
기준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 놓칠 수가 있다고, 순간적으로. 이걸 5번을 안 찍으면 4번을 찍을 확률이 높아져요. 거의 답은 그렇게 유도를 해놨으니까. 근데 정답은 5번이죠. 왜 그러냐면 103조에 해당되느냐 해당 안 되느냐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효력을 발생할 때가 아니라 여기가 법률 행위시예요. 법률 행위시라고 해야 되지. 효력이 발생할 때 그러면 X가 되는데 그게 그럴싸하게 보여요. 느낌상으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5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월 1일 날 첫 계약을 하고 동거 계약은 5월 10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월 1일이 첫 계약을 맺은 날이니까 그날부터 무효가 되는 거지. 효력을 발생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5번 좀 주의 있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5번은요. 주의 있게 좀 봐달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럼 판례를 한번 봐봐요. 판례를 밑에 판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아까 도박자금 있잖아요.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불법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쌍방이잖아요. 쌍방이 모두 다 반환 청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만약에 도박장을 빌려온 다음에 변제를 했어요. 변제를 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야, 도박자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대. 내가 변제한 금액 돌려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쌍방 모두 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풍기 동그라미 치고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든지 찾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등기는 원인 무효에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상대방은 이와 같은 법률 효과 무효를 가지고 항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 여기 도박자금이었다고. 도박자금.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변제를 했어요. 집을 대신 준 거죠. 대물 변제로. 이건 무효거든요. 도박자금으로 집을 준 거니까. 그럼 이 친구가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걸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럼 을은 뭘 주장해요? 103조 위반이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풍기에 위반되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정도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강박을 좀 동그라미 칠래요. 강박. 강박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죠. 항상 외워버리세요. 아니고 뭣도 아니다. 비진이도 아니다 그래요. 일단은 비진이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비진이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박은 뭐예요?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내심의 의사가 결렬되어 있다 없다? 결렬된 게 아니다. 결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효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효인 겁니다. 비진이가 아니다. 요거 하나. 103조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요것 정도를 구별하고 계시면 돼요. 일단 강박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두 개를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긴 할 것 같아. 두 개 정도는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4번을 가볼게요. 4번 오시면 자, 부척관계라는 거 보이죠? 아까 여기 보면 부척관계 해소를 하는 마당에 그동안 이제 이게 좀 재밌긴 했었어요.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첩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판례 원문이거든요.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누구였냐면 남자였어요. 남자. 이게 남자인데 남자를 위하여 바친 노력,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 웃기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가 첩관계를 맺은 거예요.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 첩을 맺었는데 여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이요. 이게 이 표현 방법이 좀 애매해서 판례 원문인데 우스갯소리인데 희생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그죠? 요걸 부적 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뭔가 요 금전 지급을 약정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남자가 요건 유효다 무효다. 요건 공소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첩계약을 해지하면서 뭔가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적 관계는 당연히 변천이 된단 말이에요. 부단히 변천된다. 보이시죠? 근데 요걸 언제 기준할 거냐? 법률 행위시, 요 법률 행위시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단히 변천하는 과정 이루어진 때 여기가 효력을 발생할 때 그러면 요건 X가 돼요. 효력을 발생할 때가 아니라 당연히 법률행위 계약시를 기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103조 문제가 나오면 요 두 문제 정도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요 두 문제를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세 번째가 이중매매입니다. 이게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 사례는 조심을 좀 하고 갈 필요는 있어요. 이중매매하고 불공정 요 두 개인데 요 이중매매가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걸 하나 먼저 정리해 버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중매매는 일단 많으면 5개 지문이고요. 6개 지문이고 적으면 5개예요. 원래 나올 수 있는 시험이. 이중매매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 무효예요? 유효거든요. 그러면 자 일단 해볼게요. 여기다가 원칙을 먼저 정리해 보면 원칙은 이중매매는 무조건 이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불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1매수자라고. 자 이제 1매수자가 그림 그려져요. 여기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요 그림이 있다는 전제예요. 알겠죠? 요게 1차, 요게 2차거든요. 등기는 넘어가 있는 거고 요 사례밖에 없어요. 이중매매가. 그럼 원칙은 뭐냐면 을은 누구를 대상으로 갑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행 채무불이행이죠. 이행불능 이행불능이 돼요. 그럼 이행불능은 최고해 안 해? 최고를 안 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지해요. 해지하고 뭘 청구해요? 손배청을 청구하고 마무리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해.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으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 원칙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예외가 있는 거잖아. 예외가. 그죠? 예외는 무효잖아요. 예외가 적극 가담했을 때. 그럼 예외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요거예요. 1번은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을 한 거예요. 이때 적극 가담은 누가 적극 가담을 해야 돼요? 병이 적극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이 갑이 적극 가담하는 건 이건 103조 위반 아니에요. 갑이 하는 건 아니고 이 매수자가 적극 가담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몇 조 위반인 거야? 103조 위반이 돼요. 그럼 103조 위반이 왜 중요하냐면 요 갑하고 그다음에 누구하고요? 병 사이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반환이. 그래서 적극 가담은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둘 사이가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문은 뭐냐면 자 얘가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을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직접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직접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럼 뭘로 가야 된다? 채권자 대의권만 된다. 채권자 대의권만 되지 직접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손해배상이에요. 세 번째는. 그럼 손해배상은 을은 누구에게요? 병이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접 손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직접 간다. 요거 하나 하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로는 채권자 취소권은 돼, 안 돼요? 채취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X가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이 사람이 팔 수 있잖아요. 정의. 그죠? 적극가담에서 5번. 이게 선이 누가 나오는 거야? 정. 선이 정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중 매매가 나오면 진짜 최대로 요거 원칙 1번, 2번, 3번, 4번, 5번 요런 것들 요것들이 시험이에요. 이건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돼요. 유치권도 안 됩니다. 부당이득도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 매매는 무조건 요것 정도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걸 사례 지금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판례가. 자, 그럼 요게 정리가 됐다는 위에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자, 밑에 읽어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읽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례 문제. 항상 사례 문제는 이중 매매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갑니다. 갑을병으로. 자,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들어가야 돼. 왜 중도금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중도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약금 해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중 매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중 매매는 요 중도금이 들어갔다는 전제가 꼭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다가 뭘 쓰냐면 이건 해약금에 의한 해제, 계약금 포기, 계약금 포기를 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해제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도금 이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이중 매매에서는 해약금 해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령하고 아직 등기가 맞춰지지 않았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누구의?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이란 글자 보이죠? 이 적극가담은 103조 위반이 된 거예요. 키워드 103조 위반. 그리고 나서 갑으로부터 X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경유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103조 위반, 그다음에 요건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갑과 병 사이입니다. 갑과 병 사이가 체결한 매매 계약은 몇 조 위반이에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죠. 여기를 뭘로 가면 안 돼요? 강행규정 위반이다. 그럼 돼, 안 돼요? 요거로 나오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왜 안 되냐면 강행규정 위반은 반환 청구가 돼요. 이게 반환 청구가 되는 거고 103조 위반은 쌍방의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럼 근거가 달라진다고. 근거가. 제 말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이 적극가담은 103조 위반이에요. 그래서 무효가 된다. 요런 차이점. 요 차이점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 지문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두 번째. 자, 을이 누구예요? 을이 일매수자죠. 일매수자는 누구를? 갑을 대의함이 없이 직접 말소 청구한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X네요. 그렇죠? 그럼 요건 O가 되고 요건 X가 된 거예요. 자, 디귿번에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취가 돼야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 채취는 안 돼요. 채취는 금전 채권만 되는데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권이거든. 돈 달라는 게 아니고 등기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취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중 매매는
무조건 채추는 안 되고 뭐만 된다? 채대만, 채권자 대위권만 된다.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세요. 그냥 이건 애와가지고. 그 다음에 정 나오잖아. 정. 이 정은 아무리 선이더라도 보호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선은. 정이 누구예요? 아니 갑, 을, 그다음 누가 있어? 병. 그럼 누구예요? 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무효죠. 그럼 이 친구도 뭐가 돼? 무효가 되는 거야. 선이 3자이더라도 정은 선이더라도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게 유효되면 자기도 유효가 되거든. 그래서 선이 정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니을번. 아마 이중매매가 나오면 정말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올 지문 자체가 없어요. 건덕지가. 그래서 요 3번 문제를 가지고 풀면 되는데, 자 1번이 정답이고, 자 밑에 판례를 봐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자 여기서 체크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체크하세요. 이게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강행 규정 위반, 이 표현이 나오면 안 된다고. 요게 아니라 요걸로 나와야 된다고. 반사회적.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 매수인이 보이죠?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행위를 이루어졌을 때라는 거 보여요? 그럼 이걸 뒤집어 봐. 뒤집어서 누가요? 매도인이 매수인 행위에 적극 가담, 이런 말 나왔어.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왜? 지금 여기는 매도인이 가담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 배임에 적극 가담하는 거라고. 매수자가, 병이 적극 가담해야 되지 매도인이 적극 가담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적극 가담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적극 가담하면 당연히 103조 위반이 되는데, 이때 반드시 매도 사실을 뭐예요? 알고 동그라미 요청에 꼭 들어가야 돼. 요청, 권유, 이게 적극 가담이거든요. 알고 요청할 때 이르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병의 배임 행위에 누가, 갑이, 병이 요렇게 뭐 한 거죠?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요렇게 이해되시죠? 판례를. 요렇게. 자, 그다음에 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수증인에 대해서, 자, 이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을이겠죠. 을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보인가요? 대위하여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끊고요.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직접 말소는 안 된다고. 직접 누구에게? 병에게 직접 말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만 된다? 대위만 된다.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 그래요.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디귿번 봐볼게요. 판례. 채취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간단히 보면 채취가 돼야 안 돼요?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갑, 그 다음에 을, 지금 병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청구권이 무슨 청구권이에요? 이 요 집을 달라는 청구권이잖아요. 등기 청구권이거든. 그럼 이 채취를 행사하려면 돈 달라고 해야 돼. 돈 1억 주세요. 1억 주세요. 돈 달라고 하면 이게 채취가 돼요. 되는데 돈이 아니고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야. 그럼 채취가 안 돼요. 이게 아예 406조에다 규정을 뒀어요. 우리 현법에는 아니지만 단순히 채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버리면 돼요. 이건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물건을 사온 누가?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얘는 보호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보호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중 매매는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써드린 거 앞에 요 문제 요거 5개 요거 많으면 6개고요. 적으면 5개인데 이거하고 이 문제 풀면 안 풀릴 문제 없어요. 웬만하면 다 풀어요. 이중 매매는. 그래서 요것 정도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넘어 볼게요. 넘어와서요. 어디로 오시냐면 불공정 법률행위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자, 여기 일단 요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행정기관에다가 진정서 제출한 거 있죠.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건 올해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거 기억나요? 3월달, 4월달, 5월달, 지금 6월달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 웬만한 건 빼버리고 중요하다고 겹치는 문제는 다 넣어놨어요. 이건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들, 판례들이 전체가 여기에 지금. 그래서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반사회적 법률에는 뭐가 돼? 무효된다. 요 취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진정서가 나오면 그냥 103조 위반 해버리세요.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진정서가 보이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고 해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아래쪽에 비어 있죠. 그 우리 6페이지 아래쪽에 비어 있는데 요걸 하나 정리해 볼게요. 불공정이 되려면 이 불공정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03조 이중매매 불공정 법률행위예요. 이 세트로 죄수가 좋으면 두 문제고 안 좋아도 무조건 하나 나오니까 무조건 시험에가. 그러면 여기가 104조입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은 무조건 3개를 갖춰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급부하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라고 하죠. 반대급부에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불균형입니다. 이때 이제 불균형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불균형. 이때 기준은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가치예요? 객관적 가치예요? 객관적 가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는 공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경험이에요. 무경험인데 모두 갖출 필요는 없죠. 이 중에 몇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갖추면 되는데 이때 공박이란 놈 보이잖아요. 공박은 재산적 공박이든 정신적 공박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무경험이다라는 글자 보인가요?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에요. 거래 일반을 의미하는 거지. 혹시 특정 영역이다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건 X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 정도 하나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피해자는 반드시 폭리자죠. 미안해요. 폭리자입니다. 폭리자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알고 플러스 이용이 들어와야 돼. 이용. 요 폭리 의사라고 하거든요. 폭리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세 개를 꼭 좀 기억을 먼저 하세요. 이걸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 이걸 누가 입증해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되는 거지. 추정한다, 추정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공정은 일단 요건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쉽게 보여요. 요것만 외워도 뒷걸음치다가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게 그러면 다시 돌아오시면 이번에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언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고요. 법률 행위시 요걸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꼭 좀. 이거 표현하고 여기다가 객관적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객관적 가치인데 요걸 주관적 가치 그러면 이건 X가 됩니다. 요걸 하나 체크하고요. 자, 따라서 읽어볼게요. 요 표현 방법,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 의무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아니죠. 그럼 계약 체결 당시는 불공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후에, 사후에, 그 이후에 외부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 요 표현 방법 잘 조절해서요. 급격한 외부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란 말 보이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큰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공정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요. 언제가 기준이니까? 법률 행위시. 그럼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 당시는 불공정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고. 불공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공정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표현을 좀 조심하라고. 요 표현 때문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급격한 외부적 환경 변화 있다 하더라도 103조 위반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이 판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오시면 매매 계약과 같은 쌍무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쌍무 계약,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부재소 합의라는 거 보이신가요? 자, 불공정은 불재소 합의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계약이 소멸될 수 있거든요. 깨질 수 있으니까 폭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소송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재소 합의는 역시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역시 이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로 말하면 소송이 가능하다 안 하다? 소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4번도 꼭 좀 읽어 놓으세요. 꼭 좀 체크해 가지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인데 상대방 당사자가 이와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이라는 거죠.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 악의가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든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불공정으로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세 개인데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있어. 근데 피해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이 아니야. 그럼 적용되지 않겠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있어. 근데 폭리자가 이용할 의사가 없어.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럼 불공정이 적용되려면 1번, 2번 세 개가 모두 갖춰져야 돼요. 모두 갖춰져야 불공정으로 다룰 수 있는 거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불공정이 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4번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문제 한번 잠깐 봐봐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 문제 오시면요.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이시죠? 그럼 이건 불공정이 아니야. 계약 당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생겼다는 거지. 그럼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한 큰 이익이 발생했을 거고, 그럼 이걸 불공정으로 무효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1번이 아니라 2, 3번 정도 가면 헷갈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좀 체크를 요거 좀 조심해라는 거예요. 2번에
폭리 행위에 악의가 없거나 악의자, 폭리 의사가 없어. 이용이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공정으로 다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 개를 모두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리가 나오잖아요.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불공정은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를 가지고? 본인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외울 때는 경무대 이렇게 체크를 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아주 요 근래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가장 불공정이 나오면 꼭 들어가는 지문이에요. 저 때는 무효행위 전환이 시험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요 경무대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매매대금 과다 보이신가요? 이거 체크. 매매대금 과다. 도시개발할 때 알박기 사건 매매대금 18억짜리 12억. 매매대금 과다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도 뭐가 된다? 무효행위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전환이 될 수 있다. 근데 옆에다가 무효행위 추인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전환만 되는 거예요. 전환만. 자, 5번에 아무런 대가 관계 부담 없는 거. 밑에다 뭘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밑에다가 써버릴까요? 그냥 여기다가 증여 요구하고, 그 다음에 무상행위, 그 다음에 기부행위요. 요건 적용이 안 되고, 경매도 적용이 안 되죠. 경매는 폭리 의사가 없으니까 경매도 적용이 안 된다. 다만 단독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단독행위, 채권 포기는 적용된다. 이렇게만 좀 하나 쭉 써놔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보면 다 시험인데 지금 이게. 자, 그렇게 정리하고 밑에 판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내려오시면 요거예요. 자, 아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동그라미는 언제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 시,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언제다? 계약 체결 당시예요. 계약 체결 당시 아니면 법률행위 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후에 예부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뭐가 안 된다? 불공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후에, 계약 이후에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2번에 폭리행위가 악의가 없다. 악의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악의가 없으면 요 폭리자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용할 의사가 없어요. 이용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불공정이 된다 안 된다? 성립될 수 없다고요. 반드시 폭리 의사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에 의해서 나올 때는 경무대, 경솔, 무경험, 대리인, 경무대를 꼭 좀 체크해 놓으세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경무대 해가지고 외우시라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4번에 오시면요. 무효행위 전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 무효행위 전환된다 안 된다? 되는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매매대금 과다 이렇게 해요. 매매대금 과다. 그러니까 무효행위 전환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항상 이야기할 거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요건 안 됩니다. 아셨죠? 항상 머릿속에다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0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 현장 균형성을 이뤄야 되는데 이 중에 요 증여, 그죠? 대가 관계가 없으니까 증여라든지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부행위, 무상행위, 그 다음에 경매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보면 거의 기억이 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는 것들이니까 요 세 개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올해 꼭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이 의사표시는 제가 통정은 뺐어요. 그리고 비진이하고 차고 사기 강박을 넣어놨거든요. 자, 통정은 요거 하나만 넣었어요. 여러분들 그 통정의 표시 기억나죠? 통정 A라는 사람 있고 그러지 마세요.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가장 매매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새로운 이해관계죠. 자, 요렇게 가장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가 나온 거죠. 자, 근데 혹시 이건 어때요? 요 밑에 병 말고 또 하나 나와. 또 정의 나올 수 있죠. 그럼 봐요. 가장 매매했던 통정허위 표시로 새로운 이해관계가 나온 거고 새로운 이해관계로부터 다시 새로운 이해관계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사람도 삼자다 아니다? 얘도 삼자이다 이 말이에요. 삼자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매매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 이 사람만 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시 발생되는 새로운 이해관계도 삼자가 되는 거야. 그 계약의 연속성 때문에 요거에. 그래서 자, 이 삼자를 옆에다가 체크해 놓는 거예요. 1번. 자, 삼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통착상의 선의로 뭐 한다 그랬어요?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삼자가 스스로 저는 선입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누가요? 혹시 무효나 또는 누구예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표의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왜 이걸 쓰냐면 삼자는 비, 통, 그 다음에 착, 사, 강 이 다섯 개가 모두 공통이에요. 얘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친구는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닌 거예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비통착사강에서 삼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3자가 스스로 무효나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요 삼자에 대해서 좀 체크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그걸 물어볼 때 요게 가장 논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삼자는 선이면 족하고 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통착사강의 공통점이에요. 이들은 삼자가. 그럼 밑에 보면 그럼 5번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5번 문제까지 풀고 내가 쉽게 해요. 여기까지. 자, 밑에 한번 5번 봐볼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문제는 지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전체 문제가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비진이 있잖아요. 비진이가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지금 딱 두 개만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비진이가 여기가. 자, 공무원 보이신가요? 공무원 갑이 사직의 의사를 한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게 비진이죠. 비진이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무원이 아니라요, 여기에 비통착사강, 비진이 통정차고 사기 강박 모두 다 공법행위, 그 다음에 소송행위,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차고에서 그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건 소송행위가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이걸 소취할 수가 있어요. 소를 취한다 합의해가지고 착오로 소취하 합의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요건 착오 취소가 돼요. 요 뒤에 다시 써드릴게요. 이건요. 근데 이 소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소성행위인데 이게 될까? 착오로 취소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건 이미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뒤에도 한번 내가 착오할 때 이야기를 바로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요거예요. 비통착사강은 공법행위, 소송행위, 공무원들은 무효든 취소든 적용되지 않아요. 일단은 그게 좀 체크해 놓고 적용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공무원 사직원 제출은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유효입니다.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 2번 갑이 상대방 을에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 상대방은 원칙이 우리가 뭐죠? 비진이가 원칙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 예외로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그 비진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는 알 수가 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거든. 그럼 이 상할수를 누가 입증하냐 이거죠. 상할수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이 상대방이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음을 누가 무효를 주장한 사람. 요 무효 주장자라 그래요. 이게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이 증명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갑이 증명 책임을 져요. 그래서 비진이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할수를 누가 입증하냐? 상할수가 되면 무효거든요. 요 을이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인데 그걸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갑이. 자, 그 다음에 채무자 갑의 법률 행위가 통정의 표시 무효인 경우에는 자, 여기는 채취가 돼야 안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108조 통정은 채대가 돼야 안 돼요. 되고요. 그 다음에 채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둘 다 돼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대위권만 되고 채취는 안 되는데 통정은 둘 다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통정의 표시 제3자가 악이라는 거야. 아까 3자 갑을병 3자가 악의입니다. 악이더라도 그 전득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도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죠. 여기 여기 정이요 정. 그럼 이 사람도 뭐이면 선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전득자에게 새로운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정이 선이라면 얘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에는 이 사람도 새로운 이해관계가 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새로운 이해관계이거든. 선이면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예요. 받을 때 제한 능력자였네. 미성년자이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요게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요게 요거예요. 갑이 이렇게 화살표, 자,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 친구 을이 미성년자라는 거야. 미성년자. 그럼 여기서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의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지. 미성년자는 잘 모르니까. 근데 누가 한다는 거야? 혹시 이 미성년자의 누구요? 법정 대리인이 알고 있었다. 알지자 알고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잠깐 쉬었다 올게요. 이제 쉬었다 오세요. 이제.